하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우리 벌써 7년 만이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참 신기하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이 뭐야, 나야 지섭이. 계정을 바꿔서 모르는 건가? 네? 나라고, 최지섭, 네 전남친.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랑스러운 네 남친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나? 잠꼬대는 침대에서 하시죠. 용건이 없으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니지.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뭔데?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해서. 뭐? 어때? 귀가 솔깃해지는 용건이지? 어딜 봐서? 어? 내가 28살이었을 때 30살 다 되어가는 아줌마는 좀 그래 라면서 갓 20살 된 신입사원으로 갈아탄 게 누군데. 아이 뭐 그때는 나도 아직 어렸잖아. 나보다 5살은 더 많은 네가 할 소린가 그게? 남자랑 여자의 나이는 개념이 다르다고. 남자가 30살 되면 딱 남자다울 때고 여자가 30살 되면 다 늙은 거지. 그럼 왜 다시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벌써 35살이나 되었는데? 설마 내가 28살에서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 톡톡 쏘는 매력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그럼 이제 용건 다 끝난 거지? 아니, 왜?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고 그럼 얘기 끝이잖아. 아니 잠깐만. 간만에 연락된 건데 좀 더 얘기 좀 하자. 난 그럴 여유가 없는데? 아, 뭐 어때서. 가끔은 나와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에 기댈 필요도 있지 않겠어? 말하는 건 너무 역겹네. 헐, 너무해. 그래 뭐 그런 성격도 다 하은이의 매력이었지. 토 나와. 아, 근데 하은이 너 나랑 헤어진 후에 부서 이동했지? 서울 본사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사실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새로 사귄 애랑 서울로 올라왔거든. 아는데? 그래? 당연하지. 그때 나 니들이랑 같은 층에 있던 옆부서 사람이었잖아. 그 신입의 이름이 수아라고 했나? 너랑 수아가 서울 가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잡고 부장님한테 사직서 내는 모습이 마치 니네 주변에 무슨 꽃밭이라도 펼쳐지는 것 같았어.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나 보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추워서 빙하기라도 왔나 보다 싶긴 했지만. 그렇구나. 그게 부러워 보였다니 뭔가 좀 미안하네. 난 지금 디스하는 건데? 그 정도로 나를 못 잊고 계속 생각했다는 말 아니야? 너무 상식 없는 행동이라서 뇌리에 박혔을 뿐인데 상사한테 사직서 내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 인간이 너네 말고 또 있을까?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당시에 33살이었는데 그게 과연 어려서 한 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 그냥 지나간 일은 좀 봐줘. 나도 그 후로 많이 성장했다고. 안심해도 돼. 아니, 네가 현재 어떤지는 내 관심사가 아닌데? 삐지지 좀 말고. 근데 보면 또 네 특유의 톡톡 쏘는 부분이 참 매력적이긴 해. 그렇게 삐지는 모습도 참 귀엽거든. 그래서? 응? 결국 뭘 하고 싶은 건데? 뭐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네가 내 나이를 이유로 걷어찬 거였고 나는 지금 35살이잖아. 근데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게 너무 어려도 매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 얘기가 전혀 안 통하거든. 그리고 가치관이나 경제관념도 안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 피우더라. 그러셔? 수아는 나이도 비슷하고 잘생긴 남자가 좋대. 나 같은 아저씨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걔 지금 27살이지? 그리고 너는 40살이고. 하긴 나이로 보면 체력이 서로 안 맞는 조합이긴 하네. 뭐 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생각한 거야. 우리는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잖아. 무엇보다도 넌 이제 35살이라서 홍기도 꽉 찼는데 혹시 결혼 못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데없이 다시 사귀자고 한 거야? 너한테 있어서는 매우 감사한 제안 아니야? 여튼 그럼 이건 얘기된 거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소 알려줘. 왜? 왜긴 오늘부터 같이 살려고 그러지. 나 이미 결혼했는데?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좋다고 말해도 돼.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여기서는 솔직하게 받아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떨어져 있던 7년이라는 세월이 마음에 좀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그냥 뜨겁게 하룻밤만 같이 보내도 싹 다 날아갈걸? 진짜 변함없이 역겹네.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 자, 하은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를 그려왔던 그 달달하고 애절한 마음을 지금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더러워. 어? 진짜 진심으로.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니, 솔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네가 혼자서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잖아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하은이가 35살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주고 있다니까? 이대로 가다가 늙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이제 나는 그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괜찮으니까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잖아. 응? 솔직해지자 우리. 아니, 아까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던 건 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데? 에? 무슨 말이야. 35살이나 되는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7년씩이나 됐으면 당연히 그 사이에 연애도 했을 테고. 요즘 세상에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가 대부분인 걸 모르는구나? 아니, 그래도 솔직히 쭉 내 생각만 해온 너는 예외잖아. 그게 문제라고. 뭐가? 내가 언제 쭉 네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응?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아니, 그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딴 건 헤어진 순간에 다 끊어졌구만 무슨.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다시 한번 말할게. 나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어. 웃기네. 애도 벌써 셋이야. 진짜? 애도 있어? 셋이나? 이건 또 반응하네? 아니, 대체 왜? 나를 좋아하면서 왜 다른 남자랑 애를 만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랑 헤어져서 슬픈 마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제발 좀. 너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왜? 헤어진 시점에서 난 완전히 너를 놨어. 거짓말.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너를 만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 머리에 든 꽃밭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아니, 말이 돼 이게? 나 살집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실은 회사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 생각보다 취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수아는 한 달 정도 지나더니 나름 일자리도 찾고 아직 젊어서 그런 건지 서울 와서도 금방 적응도 하고 뭔가 나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 그니까 즉 네 여자친구한테만 일 시키고 정작 너는 집에 틀어박혀서 밥만 축냈다는 소리네?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잖아. 근데 좀 너무 직설적이다. 쉽게 말해 방구석 폐인이라는 말이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항상 뭐든 너한테 유리하게 포장해서 말하잖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할 생각도 없이 집에 틀어박혀서 방구석 폐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자기 미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너를 버렸다는 말 아니야? 어떻게 보면 7년씩이나 함께 해준 것도 대단하네. 아니, 그래도 넌 이제 나이가 40이야, 이 사람아. 뭐? 나이 40 먹고 직장도 없는데 일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건 대체 뭐야?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본가 가서 살면 되잖아. 7년 전에 일 그만두고 서울 간다는 거 반대하셔서 싸우고 영 끊었단 말이야. 그럼 직장이라도 좀 구해보든가. 근데 일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무슨 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이 먹은 아저씨가 그러고 있을 여유가 있어? 아니, 그래도 당장 잘 것도 없는데 어떡해. 아, 맞다. 당분간 니네 집에서 지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낸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화내면 나도 같이 빌게. 그럼 되지? 주소 알려줘. 누가 재워준대? 응?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그리고 나 이제 서울에 안 살아. 아니, 왜? 결혼하면서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이사 갔으니까. 진짜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애초에 헤어진 전 여친한테 기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직장이라도 알아봐. 그 후 7년 전에 헤어졌을 때도 머리가 꽃밭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었지만 설마 한층 더 심해져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최지섭은 본가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 대해 대체 어떻게 말했는지 그 애 어머니가 제 본가까지 찾아와서는 지금도 지섭이 좋아하는 거면 좀 만나달라 라고 울며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미리 사정을 들었던 아빠가 지섭이의 망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섭이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 그대로 체육교사 출신인 큰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육체노동 알바를 중심으로 스파르타식 근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와, 오빠가 여보라고 부르니까 이제야 실감나는 것 같네. 우리 진짜 결혼한 거야? 나도 사실 아직도 입에 잘 안 붙는다. 그래도 계속 부르다 보면 적응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결혼한 내 친구들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젠 다 여보 여보 하더라. 근데 결혼식은 어땠어? 당신 걱정 많이 했잖아. 그냥 내 사정 아는 친구들이 좀 놀라긴 하더라. 원래 나는 결혼식 같은 거 아예 생각 없었으니까.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아서 오실 줄도 몰랐대. 하긴 많이 안 좋았어?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엄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절연한 세월이 얼만데 남처럼 살던 딸내미 결혼한다고 눈물이 나나 싶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슬플 거면 내가 아빠한테 학대당할 때나 잘해주지. 장모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으셨을 거야. 아무래도 장인 어른한테는 힘으로 안 되셨을 테니까. 함부로 나서기 힘드셨겠지. 나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어떻게든 날 지켜줬어야지. 엄마도 방관하면서 옆에서 날 가스라이팅한 건 똑같아. 알지. 많이 들어서 이해해. 그래도 그냥 난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뭐 오빠 말도 이해는 돼. 오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난 부모님 때문에 결혼식 올리기 싫었지만 이렇게라도 어찌저찌 올려놓으니까 사정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돼서 좋기는 하네. 그래.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모님 한번 설득해서 결혼식 올리는 게 낫지.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잘했어? 아냐. 덕분에 나도 번듯하게 결혼식이라는 걸 하기는 했네. 오빠 아니었음 생각도 못했을 거야. 결혼 축하해. 윤지야,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너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근데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나 싶은데 오늘 오신 거 부모님이셔? 놀랐지? 설마 했는데 진짜 부모님이었구나. 처음에는 친척 어른들인가 했었는데 친척이라기엔 또 너무 닮은 느낌이어서. 너 부모님하고 절연한 지 꽤 된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연락해? 그게 원래는 부모님이랑 절연한 것 때문에 결혼식 올리는 게 너무 부담돼서 식을 안 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오빠가 그래도 어떻게 인생에 한 번뿐인 식을 안 할 생각이냐고 딱 한 번만 연락해보라고 해서. 대박. 그래서 다시 연락한 거야? 근데 알다시피 내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너 말대로 친척 어른분들한테 부탁해볼까도 잠깐 고민했었는데 친척분들한테 연락하면 부모님 귀에 들어갈 거고 그럼 분명 어떻게든 나한테 연락 닿아서 난리칠 것 같아서. 사연이 다 있었구만. 근데 괜찮았어? 너 부모님 보기만 해도 떨었잖아. 좋은 날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지. 부모님 좀 없이 결혼하면 어떠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오빠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야. 결혼식 오는 사람들 시선도 있고 아무리 미워도 부모님인데 결혼하는 건 알려야 하지 않냐고. 오빠는 다 아셔? 너 예전에 아버지한테 학대당했던 거? 나는 아직도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 좀 그런데. 밤중에 너가 울면서 우리 집으로 도망 오고 해서 오죽하면 우리 엄마도 알잖아. 너희 아버지 폭력적인 거. 큼직큼직한 사건은 다 이야기해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나. 특히나 엄마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더 감싸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버진 그렇다 쳐도 어머니는 가엾지 않냐고.
어머니는 좀 안 되시긴 했지. 근데 그래도 어머니도 본인 사시겠다고 너 아버지한테 떠민 적 많으시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땐 엄마는 성인이기라도 했지. 나는 진짜 어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나 싶은데 오빠는 엄마도 약자여서 어쩔 수 없었을 거래. 그 말이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 난 옆에서 다 지켜봐서 그런가 도저히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남편 집은 진짜 화목한가 보다. 진짜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 없어. 가끔 이런 집도 있었구나 싶어서 내 어린 시절이 불쌍할 정도라니까. 그래도 시댁 복도 복이라고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가족은 화목한 거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응은 잘 안 되지만 그래, 피로 이어진 가족은 선택 못해도 결혼해서 없는 남편이랑 시댁 식구는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네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다행인 것 같아. 역시 이런 부분 잘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당연하지. 지켜봐온 세월이 얼만데. 근데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연락 계속하게? 결혼한 거 알렸으니까 그냥 다시 연락 끊어. 네 인생에 하등 도움될 거 없는 사람들이야. 남편한테 잘 설명해서 절연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미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 때도 인사하고 해서 그게 될까 싶기도 해. 이미 남편이랑 번호 교환도 다 했고 생각보다 상견례랑 결혼식 때는 크게 거슬리게 하는 게 없었어서 그냥 이대로 생존 신고하는 정도로만 연락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 그건 좀 의외긴 하다. 못 보고 산 동안 좀 달라지셨을라나? 아 참, 너네 오빤? 결혼식 날은 안 보이던데? 빚은 다 갚았대? 그건 모르겠어. 그 인간은 영 소식이 없네. 내가 그동안 갚아준 빚이 얼만데 축의금도 안 보내냐? 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통해 소식은 들었을 텐데 콧배기도 안 보여서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 됐다. 식장 와서 깽판 안 친 것만 해도 어디야. 어쩌면 부모님이 그래도 마지막 양심으로 그 인간한테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동안 네가 벌어다 준 돈 그 인간한테 몰래 주고 있었던 것만 해도 너한테 충분히 미안했을 텐데. 미안한 감정 그런 거 느낄 줄 아는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희망적이네. 아무튼 나는 식장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네 부모님 실제로 뵌 적은 없었어서 진짜 긴가민가 했거든. 그래도 유전이 무섭긴 한 모양인지 보자마자 알겠더라. 도대체 어떻게 오신 건가 했어. 미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미리 설명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좋은 날인데 어렸을 때 생각은 최대한 안 하는 게 낫지. 부모님 오시는 것만 해도 심란했을 것 같은데 잘했어. 나야 나중에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고. 고맙다 윤지야. 내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연락할게.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진짜. 이제 결혼해서 새 가족 생겼으니까 행복하기만 해. 알았지? 고마워. 내가 살면서 은혜 갚을게. 은혜는 무슨. 네가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거야. 예, 너는 결혼하니까 입 싹 닫니? 왜 여태 소식이 없어? 신혼여행은 다녀온 거냐? 갔다 오면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도 몰라? 시댁에는 인사드리고 온 거냐? 엄마 아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뭔 무슨 일이야? 자식 새끼가 결혼하고 나서 인사 한 번을 안 오니까 죽었나 살았나 해서 연락한 거지. 결혼하고 나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 조건으로 축의금도 떼드렸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륜을 어떻게 저버리려고 하니? 네가 예전에 우리 연락 다 끊고 잠적한 것도 봐줬는데 결혼식 때 필요하니까 불러놓고는 다시 절연을 하려 해? 근본 없는 짓 하는 거 우리도 많이 참았다. 다 키워놓고 결혼까지 시켜놨더니 어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또 돈이 모자라서 그러신 거면 더 보내드릴게요.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얘는 우리가 무슨 돈 없어서 환장한 줄 알아? 자식이면 자식인 도리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식된 도리하고 살았잖아요. 제가 언제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근데 지친다고요.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한테 자식 노릇하는 거. 아직도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서 심장이 떨려요. 저 좀 그만 놔두세요. 아이고, 어디서 사위는 괜찮은 놈 들여왔길래 애가 좀 달라졌나 했더니 똑같네. 김서방 반의 반만 좀 닮아봐라. 뭐라고요? 딸년보다 사위가 나을 줄은 몰랐네. 김서방은 너 없는데도 우리한테 인사도 하고 갔어. 몰라?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 부모만 챙기는 게 죄송하다고. 넌 어떻게 생판 남보다도 못하니? 이럴 줄 알았음 어릴 때 더 때려서 교육시켜야 했는데. 아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 아빠가 술 먹고 때려서 실신한 적까지 있어요. 뭐 저 죽을 때까지 패야 성에 차세요? 그냥 죽이지 그러세요. 얘는 아빠한테 말버릇 좀 봐라. 아빠가 다 너 교육시키려고 그런 거지. 너도 자식 낳아봐라. 자식을 안 낳아보니까 저렇게 부모 마음을 모르지. 아, 그럼 엄마도 교육받느라 아빠한테 그렇게 맞으셨어요? 뭐야? 아무튼 전 엄마 아빠 다신 볼 생각 없어요. 그나마 생존 신고라도 하고 살까 생각했던 마음 뚝 떨어졌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오빠도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우라질년? 너 어디 그렇게 살아서 잘 사나 보자, 응? 딸님이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쟤 때문에 못 살아요, 정말. 오빠,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갔었어? 어? 우리 부모님도 계속 인사 갔냐고 묻고 그래서 사정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해서 혼자라도 갔다 왔어. 왜 그랬어? 그럴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러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싫어할까 봐. 싫어할 것 같으면 더 그러지 말았어야지. 부모님한테 연락 왔어? 오빠가 인사하러 가서 그런지 나한테 왜 안 오냐고 난리치더라. 진짜 지겨워 죽겠어 정말. 된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말씀하셨나 보네. 뭐라고?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뭘 그렇게까지 해? 사실은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절연하고 산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연세도 많으시고 형편도 어려우신데 좀 그렇잖아.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뭔 소리야 오빠. 우리 부모님은 너무 정정해서 탈이야. 아직도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치는 분들이라고. 어쨌든 난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지낼 생각 없어. 결혼식도 오빠 때문에 부른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오빠도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마. 부모님이 내 인생에 엮이기 시작하면 나 정말 힘들어져.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내가 정말 화를 내야 알아듣겠어? 그런 부모님 같은 건 일반적인 가정에서나 통하는 말이고 나한테는 아니라고. 알겠어. 화내지 마. 나는 그냥 당신 위해서. 나를 위한 거면 더더욱 하지 말라고. 전화 와도 전화도 받지 말고 그냥 나한테 부모님 없다고 생각해줘. 알겠어. 이야기 안 해서 미안해. 몰라서 그랬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줄게. 다신 그러지 마.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명심할게. 미안해 여보. 야, 잘 지내냐? 너 결혼했다며? 아주 그냥 이걸 콱 오빠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말이야. 용케 안 죽고 살아있었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죽었을 줄 알았더니. 뭐? 이게 오빠한테 어디 말버릇이. 뭐 이제 남편도 있다 이거냐? 아주 대놓고 기어오르네. 내 나이가 몇인데 인간구실도 못하는 오빠한테 겁먹겠어. 뭐 어쩔 건데? 어릴 때처럼 맘대로 안 되면 때리기라도 하게? 아주 누구 자식이랄까봐 아빠 쏙 빼닮아가지고. 뭐? 네 나이가 몇이면 뭐 내가 더 못 때릴 것 같냐? 여전히 수준 낮네. 내가 결혼한 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하지 마. 난 너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으니까. 듣자니까 이 새끼가. 누가 말해주긴 누가 말해줘. 부모님이 말해줬지. 어떻게 나만 쏙 빼고 결혼할 수 있냐? 오빠가 서운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결혼 생활은 어때? 남편이 잘해줘? 알 거 없잖아. 내 남편이 어떻든 너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이긴? 네 남편 자상해 보이던데?
너 행복할 것 같아서 배알이 막 꼴리더라. 뭐? 내 남편을 봤어? 봤지 그럼? 하나뿐인 여동생 남편인데 봐야지 그럼. 원래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되는 거 몰라? 아, 진짜 짜증나네. 내 남편이랑 연락하지 마. 연락은 무슨 내가 먼저 했냐? 네 남편이 먼저 했어. 너 내 존재도 아예 숨겼다며? 외동이라고. 이 나쁜 년. 그럼 너 같은 걸 내가 오빠라고 말했을까봐? 꿈깨. 야, 거두절미하고 나 돈 좀 더 빌려주라. 뭐? 아니, 쎄 빠지게 일해서 버는데도 빚이 자꾸 늘잖아. 네 남편이 2천 해줬는데 아직도 모자라서 1,000만 원만 더 어떻게 안 되겠냐? 네 남편한테 더 부탁하긴 좀 어색하다 내가. 뭐? 2천만 원? 그걸 뜯어가고도 더 달라고? 네가 진짜 인간이야? 야, 네 남편은 완전 통 크게 빌려주던데 절반만 빌려달라는데도 정색이냐?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 너 당장 돈 갚아? 그거 아기 낳으면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살아있는 오빠가 중요하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중요해?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안 갚으면 너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여보, 진짜 1억이야? 나 몰래 오빠까지 만났어? 돈까지 빌려줬어? 아 여보, 그게 형님께서 뵙자마자 통 사정을 하셔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한테 휘둘릴 거면 나 당신 믿고 못 살아. 겨우 끊어냈는데 당신 때문에 자꾸만 가족이랑 엮일 거 생각하면 나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아니, 근데 당신은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해?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야? 내가 처가일 못한다고 뭐라도 하는 거면 이해라도 해. 근데 다 당신 혈육이라서 잘해준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어떡해? 내가 결혼 전에 다 설명했잖아. 우리 가족은 나한테 가족이 아니라 원수야.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나한테는 상처만 준 사람들이라고. 당신 가족 화목하다고 이해 못하나 본데 이렇게까지 날 이해 못해줄 줄은 몰랐어. 그래, 솔직히 이해 안 가. 네가 한 말들 다 믿기지도 않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얼굴도 모르는 남들한테도 기부하는데 아무리 상처 줬어도 가족은 가족인데 좀 도우면 덧나? 그렇게 적선이하고 싶으면 차라리 남을 도와. 그리고 당신 우리 아기 낳으면 쓰자고 결혼식에 안 보태고 아껴뒀던 돈을 홀라당 오빠 줬더라?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가족이 삥 뜯으면 뜯는 대로 다 뜯길 거야? 진짜 당신도 인정머리 없다. 형님께서 금방 갚는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려봐. 그 인간이 삼킨 내 돈만 얼만데 그 2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게. 받아내면 되잖아. 그럼 나한테 1,000만 원부터 갚아. 난 그 인간 말 못 믿겠으니까 그 2천에 들어가 있는 내 돈 갚으라고. 난 더 이상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가족들한테 뜯기고 싶지 않으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 줄게 줘. 너 참 욕심 많다. 다 너 가져.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도 걸린 건지 아니면 가정이 화목한 나머지 여러 가정의 형태를 이해 못하는 건지 호구가 따로 없는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오빠가 빌려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믿고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결국 이혼했고요. 제 부모님과 오빠는 이혼을 했는데도 저와 결혼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돈도 뜯기고 이혼한 아내 식구들한테까지 아직까지 사위 노릇하고 있는 걸 보니 기가 차더군요. 자기 가정 환경이 화목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살면 되지 꼭 그렇게 당해봐야 세상을 아나봐요. 처음엔 제 가족을 위해준다 생각해서 고마웠지만 인생 쓴맛을 배우려면 좀 더 당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